네, 핵심 주제 16 무효 보겠습니다. 요 다음에 핵심 주제 17이 취소인데 먼저 무효하고 취소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무효행위는 어떤 무효 사유가 있는 여러 가지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취소는 제4 강착 4가지밖에 안 되죠. 요걸 먼저 아셔야 돼. 요거. 그리고 요 무효하고 취소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쵸? 취소는 일단은 유효야, 유효. 쭉 유효다가 취소권자가 딱 취소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죠? 근데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라서 얘가 그냥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유효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야, 너네 무효인데 하면 다시 원상회복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주장을 하든 안 하든 효력이 없는데 얘네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도 그냥 무효인데 취소는 뭐가 있냐면 취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1회독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취소를 안 하고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권이 소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동적 유효였다가 확정적으로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효행위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무효는 추인할 수는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효행위가 소멸될 수 있는 무효. 어떤 거?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는 상대적인 무효 요 2개만 나중에 추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까?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추인이 가능해. 근데 요 추인한 다음부터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거지. 아까 취소는 취소는 원래부터 유효였으니까 그냥 취소하면 계속 유효인데 얘네들은 추인하면은 언제부터 유효냐면 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기 때문에 추인할 때부터 유효해. 근데 뭐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무권 대리 있죠. 무권 대리는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절대적인 무효와 상대적인 무효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죠? 제3자에게 제3자를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상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인 무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얘네 둘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둘 다 뭐예요? 이놈이나 확정적인 무효예요. 얘네들이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무효야. 다만 얘는 뭐예요? 얘는 추인하면은 그 무효가 되었던 원인이 다 소멸돼 버리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 뿐이지 확정적인 무효예요. 얘네도 유동적인 무효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자꾸 헷갈리죠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를 보면은 제4 강착 중에서 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안 하고 얘네들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취소죠. 요거. 자, 그래서 무효의 종류를 보면 무효의 종류가 상대적 무효의 반대말이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요 상대적 무효가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인데 2개밖에 없죠.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무효냐면 얘네들의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어요. 요 2개밖에,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요 2개밖에 없죠. 절대적 무효는 무효 원인이 해소가 안 되는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반대말이 전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도 원래는 전부 무효지만 분할 가능성과 요것이 없더라도 요 법률 행위를 하려는 그런 가정적 의사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요게 일부 무효의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아. 유효가 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동적 무효죠. 요 유동적 무효. 요거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다음에 무권 대리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까지 얘네들 그리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으면 유동적인 무효야. 그죠? 그리고 얘네 셋 다 유동적인 무효였다가 얘는 토지 허가를 받고 얘는 추인받고 얘도 추인을 받으면 얘네 셋은 소급해서 유효입니다. 소급해서. 근데 요 경우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래는 요 조건에는 소급효가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소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조건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세 개는 다 추인하면 얘네 둘은 추인하고 얘네들은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세 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유동적 무효 나오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막 계속 이렇게 막 뜯어보면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뭐가 되냐면 이 계약은 일단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도 없고 채무 불이행도 성립이 안 되니까 뭐가 없어요. 손해배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서로의 의무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없고 또 뭐도 해제해서도 안 돼. 해제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긴 대충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얘네들 서로 무효 상태이니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가 안 돼. 이행 청구 안 돼. 야, 너 중도금 빨리 안 줘?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그리고 허가가 있을 거는 이행 청구니까 이행 청구는 다 안 돼. 이행 청구 다 안 되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돼요. 그리고 중도금을 이미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 허가가 안 됐어. 불허가가 나거나 뭐 그런 확정이 돼야지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 그러니까 중도금이라든지 중도금을 이미 줬어. 그래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요 계약금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계약금은 마찬가지로 중도금이랑 마찬가지로 계약금도 허가 안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계약금은. 근데 뭐가 되냐면 계약금 해제가 됐죠.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 계약금 그냥 포기하고 해제하는 건 가능해도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달라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도금도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됐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듯이 계약금도 원래 계약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 했는데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의무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러 갈 때 그거를 협력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 협력해줄 의무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해야 되는 요거 때문에 이거는 요거를 안 해준다 그래서 본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허가 협력에 관한 내용인데 양쪽 다 허가 협력 의무가 있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토지거래 허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능해. 허가 협력을 안 해주니까 너 빨리 해줘라고 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네가 중도금을 안 주니까 내가 협력 의무에 협조 안 할래. 이건 할 수 없어. 왜? 얘네들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요 허가를 협력하는 게 먼저예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대금 안 준다고 요 허가 신청할 때 협력을 안 해. 이런 건 없다. 그 다음에 허가 협력이 없으면 요거는 서로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아까 뭐해서 요 본계약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계약을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요걸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데 요 협력이 없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력 이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대위권 행사도 가능하고, 대신 요게 중요해요. 요게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허가 협력을 안 한다 그래서 요 본계약 있죠? 본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이거 다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여기에 지금 적었던 내용들을 그냥 제가 요 교재에다가 썼을 뿐입니다. 요 봐봐요.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매매 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이기엔 왜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이행 청구 불가, 허가 있을 것을 조건은 이행 청구 불가, 그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둘 다 없어. 중도금 이미 지급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인데 확정적인 무효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죠.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도 허가 안 났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하는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해제는 가능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 의무에 관한 조항. 협력 의무가 있어요. 얘네들은 아까 걔네들은 본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여기에 신청 의무는 있어서 의무가 있어. 그래서 빨리 이행해달라고 소송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허가를 협력하는 것하고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허가 협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도 가능하다. 요 협력 이행에 대한 청구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 해제권은 없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협력 안 해줬다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게 이게 확정적 무효 사유하고 확정적 유효 사유인데 이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막 딸딸 외우지 않아도 되죠. 한번 볼게요. 일단 확정적인 무효 사유를 보면 불허가 처분 받았대요. 허가가 안 났어. 그럼 확정적인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이면 이것도 무효예요. 그리고 쌍방이 확실하게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히면 무효. 그리고 정지 조건인데 불성취가 됐어. 이것도 확정적. 그 다음에 어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확정적인 무효가 되겠죠. 그죠?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도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도 보시면 자, 허가 처분이 났대. 허가 받았대. 그리고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어.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된 후에 재지정이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해제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거 뭐만 돼야 됐어. 그렇죠. 무효 원인이 소멸돼야지 추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된다? 상대적인 무효 2개. 어떤 거?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요거 2개밖에 안 된다 그랬죠?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효, 취소, 무권 대리 추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무효의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봐. 새로운 법률 행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가다가 추인 딱 하면 이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되니까 이때부터 유효인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얘네들 유동적 유효였죠. 추인하면 그냥 계속 유효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야.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요 무효의 추인하고 무권 대리의 추인 2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이게 엄청 잘 나와. 그래서 요게 무효의 추인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거예요. 추인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다.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기출 분석.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A하고 B하고 그 매매를 했는데 요게 무효행위야, 무효.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죠. 이거 무효니까, 그죠? 원상회복해줘야 되는데 가령 이게 무효야. 근데 얘네가 무효인지 모르고 이 B가 얘한테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주려고 할 때 채무 불이행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이 이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효죠. 그러니까 얘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 뭐 그런 것들이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2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효라고 했죠. 근데 고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3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무효한 등기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효죠, 무효. 무효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는 게 마치 우리가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2번이나 나왔는데 가등기를 그러니까 이건 뭐 전용을 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쉽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걸로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효 행위를 추인했을 때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봐서 추인한 때부터 유효인 것처럼 얘네들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써먹으려고 하면은 이 전용을 한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지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 X. 소급해서 유효는 뭐라고요? 추인했을 때 소급해서 유효는 무건대리.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어요. 자, 5번. 매수인이 매매대금 제공이 없이는 매도인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자, 틀렸고 6번.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거는 뭐니까? 협력하지 않았대잖아. 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아니라 요 협력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중도금도 확정적인 무효가 되면 중도금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할 수 없지. 그죠? 8번. 토지거래 허가구 근데 계약금 해제는 유동적 무효 상태도 가능하다. 그거 중요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서로 쌍방이 거절 그러면은 확정적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가 불성취됐대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인 무효. 자, 요게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조건부 권리, 조건부 법률 행위는 유동적인 무효지만 요거를 처분하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인
유효해. 그냥 유효야,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이거잖아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요 조건을 성취하면, 그죠? 조건을 성취하면은 법률행위가 있는 거고, 효력을 발휘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동적인 무효 상태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렇지만 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를 요거를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조건부 법률행위 자체를 거래하는 요거는 뭐가 유효지. 이거는 뭐 유동적 무효나 유동적 유효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 시장에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 근데 그 옵션이란 것도 가령 뭐 주식이 뭐 올라가면은 요 옵션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주식이 떨어지면 옵션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옵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근데 이 옵션은 사고 팔지. 이 옵션을 사고 파는 거래는 어떻게 해요? 이게 주식이 안 올랐다고 거래를 한 옵션에서 돈을 안 줄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 거래 자체는 옵션의 성격 자체는 조건부이지만 요 옵션을 사고 파는 거는 거래는 그냥 유효한 것처럼 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 조건부 권리. 요거는 유동적 무효지만 요거 처분하는 법률 행위는 요거 아니다. 요거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한다. 이것도 시험에 우리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즉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랑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느 게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그죠? 무권 대리에 추인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핵심 주제 17 취소입니다. 자, 취소는 요 해제하고 조금 헷갈려요. 사실은 헷갈린 거는 아닌데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거 취소할게요 하는 게 사실은 해제거든요. 자, 일단 봐봐요. 이게 왜 두 개가 조금 혼동스럽냐면 취소나 해제나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표. 그러니까 취소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고 해제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뭐예요? 그죠? 이게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야, 사실. 왜냐면 취소는 어디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제사 강착에만 써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해제는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해제라고 얘기해야 될 거를 취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주문으로 뭐 시켰죠. 근데 만약에 그 보통 인터넷 주문하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빠르면 다음 날에도 오지만. 그런데 한 뭐 10일, 열흘이 지나도 안 왔어. 그러면 거기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제 주문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원래는 틀리죠. 왜? 취소는 제사 강착에만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늦게 보냈을 뿐이지 사기나 강박 착오 제한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죠? 그 사람들은 좀 채무 불이행, 그 보내주는 물건을 안 보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해서 이거 해제해 주세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해제라고 해야 될 용어를 취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사 강착밖에 안 돼, 취소는. 그죠? 그리고 해제는 채무불이행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일 때 이때 써먹는 거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요 취소권자하고 취소권의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무효는 아무나 그냥 다 주장해도 되죠. 이거 무효라고. 근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자기한테 사기 친 놈 또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한 그 당사자인 상대방한테만 해야 돼요. 근데 취소 안 하고 추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취소권자나 추인권자가 같아요. 그리고 취소권의 상대방과 추인권의 상대방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취소권자는 보십시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 계약한 사람, 사기 당한 사람, 협박 당한 사람, 강박 당한 사람들이 제사 강착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본인이.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이런 사람들, 제사 강착에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 모두 취소권이 있어요. 승계인도. 그러면 가령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한 사람의 상속인들도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요 제한 능력자가 어떤 게 이제 뒤에 추인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데 추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못 해요. 왜? 왜냐면 추인을 하려면 가령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당한 사람, 강박, 요 제한 능력자가 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 추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도 되지만 제한 능력자는 이제 미성년자라면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야 어떻게 해요? 추인을 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달라요. 취소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그냥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추인하고 다르게. 추인은 제한 능력자가 못하죠. 왜? 그 취소 원인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추인 가서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거랑 좀 미리 비교를 해놔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자기 동의가 없었다고 제한 능력자가 한 취소를 또 취소의 재곱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제한 능력자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인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추인하고. 대리인은 아까 봤고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야. 얘네들. 제사 강착,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추인권자도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또 누구냐면 상대방은 계약 취소의 상대방은 당사자 상대방밖에 안 돼. 상대방. 만약에 전득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승계인 있잖아요. 승계인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A가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근데 B가 이제 얘가 상대방이죠. 당사자죠. 상대방. 자, 상대방이에요. 근데 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누구한테만 해야 되냐면 요 상대방한테만 해야 되지. 이 상대방이 A로부터 뭔가 사가지고 C한테 승계를 해줬죠. 그럼 이 승계인 전득자한테 취소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만 한다? 요 상대방한테만 취소해야 된다고요. 상대방한테만 취소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추인도 어떻게? 추인도 누구한테만 해야 되면 이게 상대방한테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취소권자는 추인권자하고 일치하고 취소와 추인 모두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취소하고 추인해야 돼. 뭐 같아요.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뭐하고 헷갈리냐면 무권 대리에서의 추인하고 지금 제사 강착에서의 추인 요 두 개를 또 헷갈릴 때가 됐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고. 우리 무권 대리에서는 누가 추인했습니까? 이 본인이 추인하고 추인의 상대방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하고 승계인한테까지도 추인할 수 있었죠. 근데 제사 강착에서는 법조문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다? 요 상대방밖에 안 돼요. 당사자. 근데 무건대리 추인에서는 요 셋 다 됐지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근데 사실은 요 추인권자나 취소권자나 같다 그랬죠. 취소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이 요 넷의 경우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건대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요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신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를 깨끗이 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특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3번.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죠. 요거는 무효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취소의 효과를 볼게요. 취소는 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제사, 강착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사기, 강박, 착오는 요거는 상대적인 취소죠.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보호하지만 제한 능력자에 의한 취소는 요거는 절대적인 취소이기 때문에 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요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지금 A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리고 B가 능력자야. 근데 서로 거래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는 거를 B가 몰랐으면은 그냥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이 제한 능력자한테 받았던 걸 돌려주면 됩니다. 현존. 그런데 이 B가 A가 제한 능력자인지 뻔히 알고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반환해야 돼.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돼. 하지만 이 제한 능력자는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또는 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악의 제한 능력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XX. 선이건 악이건 간에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 주제 17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취소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취소권을 만약에 소멸돼 버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여러분 보세요. 취소가 원래는 유효였다가 쭉 시간 가서 여기서 취소라고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이렇게 취소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이 영원한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요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취소하거나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되니까 숫자도 잘 나오고요. 또 요것도 뭘로 속이냐면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X.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가 아니야. 그럼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요.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 강박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원인이 종료가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니까 기산일도 알아두시고 숫자도 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조사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요거 아무튼 요거 시험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인권 볼게요. 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추인권자가 있고 추인권의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추인권자는 즉 취소권자랑 같죠. 아까 취소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들 그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당한 사람들 그리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리인 또 승계인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된 다음에 할 수 있고 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자,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되는데 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할 수 있고 착오나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얘네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X. 너무너무 오늘 그러니까 저기 핵심 주제 17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해. 법정 대리인은 추인을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고 나서야 추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알죠, 여러분? 법정 추인은 전이경, 담양강, 이양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전이경, 담양강, 이양에서 이 양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이행의 청구. 그리고 요 양도 요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두 개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전부나 일부 이행 그리고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요거는 취소권자가 하건 그 상대방이 하건 간에 둘 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취소권자가 가령 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야 그렇다고 내가 너 이거 취소 안 하겠다 추인하겠다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뜻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의를 보류 이런 짓을 하고 나서 딴소리 안 하면 그냥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고 나서 나 이런 짓을 했지만 추인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추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추인했다고 의사가 불편하는 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뭐는 필요하냐면 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지 법정 추인이 가능해요. 법정 추인도. 추인 의사는 불필요하더라도. 왜? 이게 묵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전이경, 담양강, 이양 이게 사실은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사례로 갑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 정도만 그냥 외워도 됩니다. 이 정도만. 자,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요거는 그냥 좀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이 전이경, 담양강, 이양으로 끝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든 법률 행위에 인정됩니까? 아니죠. 해제권은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취소권은 제사 강착에서만 인정되죠. 그러니까 X. 자, 2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를 하였다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상실돼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각각이 취소 사유가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 강착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제사 강착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짓을 해놓고 둘 다 우리 취소야 라고 한다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취소는 뭐만 가능하니까 제사 강착만 가능한데 제사 강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우리 취소야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취소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3번. 법률 행위가 취소되면, 그러니까 요 2번은 뭐에 관한 거냐면 취소는 언제만 하는 거야? 제사 강착에서만 하는 거야. 다른 데에서 다른 거를 취소해봤자 너희들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자, 아니죠.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하면. 자, 4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해요. 뭐랑 유사해? 무효하고 유사하죠. 무효. 오케이. 자,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부 무효가 가능하듯이. 자, 5번.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시면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요거 조심. 자, 6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맞죠? 한 번 추인하잖아요. 그러면 낙장불입이야. 또 취소할 수는 없어. 취소할 수 있는 거를 추인할 수는 있는데 한 번 추인하면 다시 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7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그 효력이 있다. 이거 봐요. 이거 뭐야?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도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틀렸지.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와요. 8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의 종료 전에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전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거는. 자, 9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이행을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야지 이거 법정 추인을 얘기하는 건데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은 소멸이 된 후에 야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하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이게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전이경 담양강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전이경 담양강의 전이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요거. 자, 10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돼요? 아니죠. 악의지만 제한 능력자들은 선악을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능력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지만 1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문장은 취소할 때는 상대방한테 해야지 그 승계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문장이에요. 맞고요. 12번.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는 확정적으로 유효다. 자, 우리 취소권이 영원 불멸입니까? 아니면 그 제척기간이 걸렸어요. 제척기간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 얘는 지금 12년 지났죠. 그러면 이미 취소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증여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네, 핵심 주제 18번째는 조건과 기한인데요. 요 조건하고 기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단서가 붙는데 얘네들은 붙을지 안 틀릴지 불확실한 거죠. 근데 기한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뭐 며칠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날짜나 그게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기한을 붙인다 그러고요. 불확실하면 조건을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그동안은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반대로 법률 행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성취가 되면 이제 그 법률 행위는 소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지 조건과 유사한 게 요 시기부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과 유사한 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근데 그런 예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조건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취한 때로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 왜?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요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이 그림처럼. 어디 갔어? 요 그림처럼 효력이 없다가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여기서 소멸되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래서 여기 아주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발생하는 거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소멸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두 번째, 우리 소유권 유보의 특약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소유권 유보의 특약은 정지 조건이지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법정 조건 있죠. 요건 법률에서의 어떤 단서를 만족하면 그 뜻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 조건은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반드시 알아야 돼요.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기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성 조건, 불능 조건도 이것도 뭐 뜻을 기억하는 것보다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된 거고 불능 조건은 이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외우라 그랬죠. 어떤 거? 불정무 외우라 그랬죠. 불정무. 그래서 불정무. 그죠? 불정무 이거 외워야 돼요. 불정무 외우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에서 불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제 조건이면 불능 해제면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유효로 바뀌어야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앞자를 한번 봐. 앞자를 기성 조건으로 바꾸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되겠어요? 요거랑 반대여야 되니까 무효가 돼야 돼. 그죠? 기성 조건이 해제면은 그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를 기성으로 바꾸면 정지 조건이면 이거는 유효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불정무 하나만 외우면 4개도 저절로 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면 불정무하고 기해무 2개를 암기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이 표 같은 거는 뭐 사실 제가 적어놨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정무하고요. 불정무하고 그 다음에 기해무 요 2개만 외우시거나 아니면 불정무 하나만 외우시거나 그렇게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나왔다면 이거예요. 그냥 요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도 무효해요. 아까 뭐 나왔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불법 조건이죠. 그죠? 불법적인 요소에다가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 붙이면 뭐예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야. 근데 요 자리에 불법 조건이 붙어요.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시고, 그 또 하나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에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이게 원칙이야. 원칙을 알아둬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정지 조건 해제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5번. 조건 성취에 의제하고 조건 불성취에 의제는 뭐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맨날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 A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요 B가 뭐 건물 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조건 성취의 의제는 뭐냐면, 얘가 합격 못하도록 B가 방해했어. 그런 경우에는 방해한 때는 요 A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냐면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요게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조건 불성취의 의제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건물 준다 그랬는데 얘가 부정행위 했어요. 그러면 요 B가 이번에는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시점입니다. 시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요 3번. 요 뒷문장이 중요해요. 뒷문장. 요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 조건과 기한에서 나오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불법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 행위도 불법이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정무, 세 번째가 이 문장이야. 끊임없이 하염없이 계속 나와요. 네 번째를 하나 또 꼽자면 조건이나 기한은 소급효가 없어. 근데 조건은 소급하자고 합의하면은 소급해서 효과를 발생한다. 그거 시험에 나왔다 하면 얘네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 행위는, 그러니까 요게 엄청, 요게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요 자리에 만약에 법률 행위 시점부터 그럼 틀린다고요. 왜? 소급해서 안 생기는 거니까.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데 당사자가 그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소급효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조건부 행위는 원래는 소급효가 없는데 얘네들이 우리 소급효가 있게 하자 그러면 소급할 수 있어. 근데 기한은 무조건 소급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꼭 아셔야 돼. 근데 시험은 얘네가 잘 나옵니다. 요거 조건이나 기한이나 둘 다 소급효가 없어. 그런데 얘는 서로 합의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기한은 국물도 없다. 소급한 거는 얘네들이 합의를 하더라도 없어요. 왜? 기한 자체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도 날짜를 3월 1일 날이 되면 막 그게 중요한데 여기다가 소급효까지 쓴다? 그럼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볼게요. 기한은 시기와 종기죠. 이게 마치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가 굉장히 유사한데 얘네들은 확실하게 와요. 확실하게. 그러면 얘네들도 시험에 낼 때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여기는 발생인데 얘네 소멸을 바꿔치기 하겠죠. 시기를 소멸, 종기를 발생. 이렇게 속여치기 한다고. 정지 조건부와 해제 조건부를 그렇게 속였듯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한에서는 요 문장이 잘 나와요. 요거 불확정한 사실 발생 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 불확정한 사실인데 불가능하게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에는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러면 틀린다고. 기한에서 조건이 기한보다 훨씬 출제 빈도도 높고 중요한데 기한에서는 그나마 나올 게 요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한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급효가 있을 수가 없고 언제나 비소급효라 그랬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되냐면 요거 밑줄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돼. 시험에는 채무자를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고 추정한다를 간주한다라고 그래서 틀린 적이 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의 특약으로 보지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 기한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셨죠? 요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과 기한에서 일단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그죠? 그다음에
요거 불확정한 사실 발생 시기가 불가능하게 되면 도래한 것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불법 조건은, 불법에다 조건이면 모두 무효예요. 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 불정무, 이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요런 정의도 잘 알아두셔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어디 갔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나?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세 가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 소급표에 관한 얘기. 불법 조건, 불정무, 처분 상속 보전 담보 가능, 요거, 그 다음에 소급표. 요 네 가지만 알면 다 맞춰요. 솔직히 조건에서는 나와봤자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예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 기한에서는 그 출제 빈도가 훨씬 떨어지지만 요거 불확정한 사실, 요거 불가능하게 되면 도래한 걸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소급표 없는 거.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이게 제일 잘 나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로 본다. 또 하나는 요거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끝.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아니라 그랬죠. 요거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틀렸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지 조건이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자, 3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법률행위까지 무효죠. 법률행위까지 무효예요. 그러니까 맞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에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틀렸어요. 자, 5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됐죠. 그럼 기성조건이네요. 그죠? 기성조건의 정지 조건이면은 이거 뭐겠어요? 무효가 아니라 문데 여기 불이 아니라 기가 들어갔으니까 틀렸네. 그죠? 자, 6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불능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맞죠? 불정무. 자, 7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느나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틀렸죠. 담보도 될 수 있고 처분도 될 수 있고 상속, 보존 다 됩니다. 8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와 같은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맞죠? 자, 9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때부터 성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가 없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추산되는 시점부터 성취됐다고 보는 거죠. 10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칙은 성취되면 그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11번.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요거 잘 보시.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21번 요거.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1장 총칙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이제 정리를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물권편 또 재밌게 시작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